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국정조사 해당 시기 그리고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웃으면서 국정조사 합의하자마자 또 신경전이 불거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국정조사 범위는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강원랜드는 인지 시점은 그때인데 이미 발생이 2012년 어제 권성동 염동열 의원님은 2012, 13년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특정인을 지칭해놓고 이렇게 기자들도 이렇게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안 됩니다. 강원랜드처럼 이렇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렇게 이후 걸 보다가 이전 사항까지 연결돼 가지고 뭐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다시 반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게. 만약 5년, 10년, 20년 과거로 쭉 뭐 다 흘러가다가 정쟁만 남기고 특위에서는 아무 성과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채용 비리는 2012년, 13년 사이잖아요. 좀 빠지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질이 아니니까요. 야 사당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강원랜드 포함해서 전부 다 야사당의 뜻을 함께 하고 어떠한 공기업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이 요구한 강원랜드까지 국정조사 이미 수용하기로 입장 정했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다. 주장한 강원랜드 저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강원랜드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질이 아니니까요. 강원랜드 저 적극 수용했습니다. 협의해서 다시 반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진짜 돈 찍고 그렇게 특정인을 지칭해놓고 이렇게 기자들도 이렇게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안 됩니다. 네,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 하루 만입니다. 여야 간에 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조사가 계기가 됐던 게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세습 채용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었는데요. 네. 이걸 야사당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주저주저 하다가 받은 건데 받을 때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주장했던 게 그러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걸 옥신각신하다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합의문 작성 이전에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강원랜드도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어제 합의문을 작성해서 여야 원내대표 5당 대표가 다 합의했던 내용에는 2005년 1월 이후로 이제 구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005년 1월 이후에 발생한 공기업 채용 비리라는 것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조금 또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네. 이걸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에게 뭔가 크게 뭐 책 잡히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하면은 그게 강원랜드가 포함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시선이 높다고 한다면 강원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의 시선이 많거든요. 예. 그걸 다 같이 국정조사에 올려서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하게 보여주면 되는 건데 괜히 강원랜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함으로써 어렵게 타협한 내용들 다시 또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김성태 대표가 지금 말은 조금 막 좀 앞뒤가 좀 헛갈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말이 좀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강원랜드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데 왜 이렇게 잡음을 일으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앵커께서 하신 말씀은 국민들이 기대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게 이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 모양을 보면 정상화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정상화가 안 돼 있잖아요. 네.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정미 대표 당장 오늘 저녁 라디오에 나와서 2015년 1월 1일이라는 날짜를 우리 야당끼리도 여야가 합의한 적이 없다. 저것은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합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지금 원내대표 5명이 모여서 지금 입을 맞춘 건데 아니 이게 말이 서로 안 맞으니까 좀 국민들이 느끼기엔 오늘 밤 국회는 아직도 정상화가 아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상국회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강원랜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같이 진행을 해야 한다. 한국당에서는 아니다. 시점이 2015년 1월 이후다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에서 강원랜드 국조 관련해서 2015년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우려나 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강원랜드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이제 더 뭐 구체적으로 범위와 대상과 이런 거는 논의를 해야죠. 이제 15년을 얘기했던 것은 그게 무슨 절대 불변의 그런 기한이 아니고 이거는 대략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비정규직은 한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화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역산해 보면 한 15년 정도 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고 아니 이걸 하다가 무슨 명백한 그 취업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걸 안 다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뭐 강원랜드하고 서울교통공사는 기본적으로 뭐 서로 합의가 된 거죠. 홍영표 대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원랜드는 인지 시점은 그때인데 이미 발생이 어제 제가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같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의장실에서 합의된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는데 그거는 구두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또 정확한 합의 내용이고 다만 강원랜드처럼 이렇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렇게 이웃 걸 보다가 이전 사항까지 연결돼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다시 반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합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인지한 시점이 기준이 돼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애초에 합의문을 작성할 때 그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합의문에 정확히 문구를 적어가지고 했으면 뒤탈이 없었을 텐데 네. 지금 김성태 대표 말로는 자기 말이 맞는데 구두 발표를 내가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지금 억울하다는 이야기고 홍영표 대표는 당연히 강원랜드가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하고 단지 2015년 1월 2일은 기술상의 이유로 왜냐하면 매번 모든 시점을 앞으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술상의 편리를 위해서 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아까 최평론가님이나 전화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여야 대표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풀어주는 게 국정조사의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고용난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이 취업 절벽이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나 강원랜드 같은 이런 채용 비리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들이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맞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그걸 낱낱이 파헤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조사에 강원랜드 말 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서울교통공사를 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합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단지 2015년 1월 이후에 발생한 거라고 했는데 이 발생이란 단어를 2015년 1월 이후에 그런 범죄나 비리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2015년 1월 이후에 그런 사건에 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예. 사실 인지와 발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보면 좀 다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제가 볼 때 유연성을 발휘해서 두 사건 모두 포함해서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뭐 다시 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가능성은 그렇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도 강원랜드는 절대 못합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애초에 합의한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원내대표, 여야 또 제1야당까지 원내대표 말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인지 시점이냐 발생 시점이냐 이게 아니고 두 분 네. 모두 명백한 비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한다예요. 그럼 지금 강원랜드는 명백합니까? 애매모호합니까? 재판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초유의 사태인 게 518명 거의 전원이 청탁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엊그제 보도를 보면 법정 진술이 최흥집 전 대표가 이 당시에는 여당이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직접 청탁했다. 이런 진술까지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게 점점 또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명백한 비리가 아니라면 강원랜드가 나머지는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덮고 넘어가면서 나머지는 뭘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5년 1월 1일 기준은 뭐냐면 나머지 기관들,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들여다봐야 할 기관이 지금 최소한 200개, 최대 400개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추리자는 의미에서 어떤 시간의 기준이라든가 예. 발생 시점을 우리가 찍어볼 수는 있겠지만 강원랜드,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야당이 강하게 주장한 최근에 국감에서 터진 것이고 예. 강원랜드 비리는 계속 흘러오던 거니까 이 두 개를 표본 모델로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다른 경우에도 비위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가장 큰 덩어리를 떼내면 나머지가 형평성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저건 안 하는데 우린 왜 해요? 이럴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강원랜드라 어차피 할 건데 네. 야당이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합의를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끄는 스탠스를 취해서 모처럼 정상화라는 말에 네. 죄를 뿌리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어차피 할 거라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지 최대한 좀 버텨보겠다라는 걸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이미 강원대도 사건은 재판이 1심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권성동 의원은 재판에 출두까지 해서 재판에 임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국정조사는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미 강원랜드로 채용 비리로 확인됐던 한 2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은 대통령 지시로 사실은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직권 면직된 상태입니다. 예. 해고까지 시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아 이건 분명히 비리가 있었구나라고 다 확증을 갖고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인 거고 따라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원랜드를 꼭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버틴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당의 국회의원을 좀 보호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백히 비리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라는 더 큰 어떤 국정조사의 의혹을 파헤치려면 강원랜드라는 아픈 부분은 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김성태 대표가 저렇게 자당의 국회의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계속 어정쩡한 입장을 가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 국회이고 정말 470조라는 엄청난 국민 세금을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면 저는 여야 모두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바른미래당의 좀 역할 그리고 뭐 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다시 할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엊그제 바로 예산국회에서 보이콧을 할 때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고 바른미래당도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그 보이콧을 푸는 이 명분으로 6개 항에 합의를 했던 건데 그 6개 항의 합의가 국민들에게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요. 이전에 나왔던 얘기를 또 합의한 거예요. 합의했던 걸 똑같이 또 해놓고 이제 국회 정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질질 끌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명확한 명분이 없다. 그래서 그때 왜 바른미래당이 굳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또 합류를 했을까? 이것은 지금 물밑에서 오가고 있는 마지막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내 밀당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관점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부터 좀 투명해지려면 이 바른미래당이 조금은 더 견인차, 정상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야당의 정치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이런 박원순 시장의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안위와 국토위 두 상임위원회의 국감 결과 사실 서울교통공사의 구체적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고 사실은 그런 정치 공세로 오히려 일관했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안과 또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해서 야당은 계속 정치적 공세를 취했고 그 결과 우리 민주당이 결국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나 어떤 그런 구체적 비리가 드러난다면 특별히 이게 채용 비리이기 때문에 용서치 않고 엄단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할 생각입니다.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야당이 오로지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여당인 집권당 민주당이 동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사당이 뜻을 모아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 며칠째 측근 홍위병들 내세워서 야당 집권당 지도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야당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돌격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에 일하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 본인께서
감사원 간사를 자청했고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마당에 국정조사에만 왜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정치 공세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국정조사에만 반발하냐, 과민 반응하지 마시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일단 국토위하고 행안위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했을 때 이 고용 세습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도 크게 대서특필이 됐고 여론과 민심에서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박원순 시장 입장은 그렇죠. 확인된 게 없다. 의혹뿐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맡겼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일견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왜 정치 공세 희생양으로 삼아서 여당인 민주당까지 동의해줘서 국정조사에 나를 세우느냐는 것인데 물론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만 제가 보는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향후에 또다시 대권까지 다시 겨냥해서 정치 지도자로서 행보를 좀 하실 거라면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통 크게 또 유연하고 대범하게 정말 스스로 서울시의 시정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산하기관인 교통공사에 그런 비리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더 당당하게 임하면 될 것이고요. 또 당당하게 임해서 이 부분을 더 정면 돌파하면 그게 오히려 또 정치지도라서 클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파적으로 해석을 해서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 마치 반대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지도자로서는 저는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박원순 시장도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통 크게 강원랜드 봤듯이 박원순 시장도 국정조사에는 당당하게 임해서 잘잘못을 엄중하게 따져주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또 이게 궁금해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총관리 감독자로서라면 이게 그렇게 정치적 치명타가 되는 것인지. 일단 그런 게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반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당당하게 임할 것이고 작은 비리나 부정이라도 나온다면 엄단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정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감사원 결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박원순 시장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 최고 인사권자의 자리에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교통공사라는 게 산하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 문제는 뭐 박 시장이 이제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수술해내는 오히려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박원순 시장은 받아들였어요. 국정조사는 기정사실화 됐고 당당하게 임할 텐데 근데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굳이 이제 토를 다는 것은 박 시장이 한 번은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조사 감까지 되는 게 아니고 감사원 의뢰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데 야당은 왜 국정조사를 하는 거냐면 감사원의 감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그럼 검찰 조사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검찰을 믿어왔습니까? 항상 특검 주장하잖아요. 새로운 사안들이 나오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야당이 빌미 잡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박 시장은 그게 억울하다.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가요. 지난해 국감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똑같이 유민봉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이었고 올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전환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통계치가 잡혔던 거죠. 그래서 친인척 숫자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국감 전반부에는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문제가 박용진 의원의 문제 제기로 뜨겁다가 야당이 이대로 국감이 끝나면 우리 야당은 뭐가 되지? 그래서 이제 하나 붙들고 늘어진 게 서울교통공사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박 시장 입장에서 가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국정조사감은 아니지만 나는 임합니다라고 어필 포인트를 찍는 입장에서 저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시장이 좀 이 국정조사로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서 중도 하차하는 뭐 이런 위기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시나리오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시중에는 차기 여권 대선 주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 안희정이가 날아가고 또 이재명을 잡고 이제 박원순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뭐 많이 회자되긴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안이 바뀜이라는 얘기가 어제 제가 서울시에 얘기했어요, 그죠? 뭐 그게 화제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날리고, 그죠? 이재명 날리고, 그다음 박원순 까불지 마라, 까불면 날린다.
그다음에 김은 누군가 이게 화제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탈당 권유도 받고 갑자기 지사 되자마자 갑자기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인생 무상이죠. 네, 지금 이채익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국회에서 저 국감장에서 지자체 장을 불러놓고 질의응답하기에는 적절한 질문과 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설 정보지에 떠도는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맞아 들어가긴 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사안은 각각 다른 겁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광역지자체장 여당 소속인데 미투의 이제 여파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재명 지사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건데 엉뚱한 최근에 해경궁 김 씨라든가 그 전에는 또 뭐 이제 친형의 이제 강제 입원이라든가 또 여배우 스캔들이라든가 곤욕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보면 하나씩 정리되고 있어요. 안희정 지사에 대한 6개의 혐의는 3개는 불기소, 3개는 기소 이렇게 이제 경찰이 의견을 낸 거고 해경궁 김 씨에 대해서는 부인인 김혜경 씨로 본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 의견 송치를 한 거고 검찰에서 또 그걸 이제 보강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12월 13일 이전에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수순 따라 흘러가는 건데 묶어놓고 안, 이, 박, 김, 김이 누구냐 물음표는 남습니다만 그럼 이제 박원순 시장은 또 어떤 문제냐? 지금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야당이 제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모론이 사설정보재단 음모론이 야당은 팔짱 끼고 이 정말 입에 올리기에 너무 좋은 소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는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권은 지금 대권 후보가 여럿이 있었는데 하나씩 지금 어찌 보면은 삭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이걸 흔들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와는 별로 관련 없는 이야기, 술자리에서 나눌 만한 음모론을 저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이 박원순 시장 뭐 길들이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사설 정보지에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중에 있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거리는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안이 바뀜 나왔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뭐 안희정 지사 성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뭐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재명 지사 지금 거짓 진실 게임 공방에서 사실은 지금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박원순 시장까지 이제 국정조사 쓴다는 건데 저는 다 차원들이 다른 겁니다. 안희정 지사의 이른바 미투와 관련된 성 관련 이 재판은 여권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야권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미투 열풍이라는 운동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이재명 지사 그전에도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들이 진행되고 논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에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결과가 이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슨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잠룡들을 미리부터 제거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회자될 수 있는 중요한 가십거리는 되지만 확인될 수 있는 팩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박원순 시장을 국정조사 수용했다는 것까지 이용해서 박원순 시장까지 사실은 이 잠룡 리스트에서 제거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권 입장에서 제가 볼 때 홍영표 대표라고 한다면 그걸 받은 이유가 박원순 죽이기라기보다는 일단 470조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 정부 만들어야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 때문에 지금 비판이 많은데 급한 불을 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국정조사 받아들여서라도 어떻게든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굳이 뭐 박원순 시장을 과거에 대선 후보 나왔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험한 말을 했다는 등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여권 내 대권 잠룡들에 대한 이 이른바 기싸움과 이 힘겨루기 상황으로 보는 것은 청와대의 힘을 너무 높게 보는 게 아닌가. 청와대의 권력 그립을 너무 세게 보는 게 아닌가.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는 않나고 봅니다. 근데 야권에서 이렇게 공세가 이어지는 것도 사실 정당에서는 대권 후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이해찬 대표가 줄곧 얘기했던 뭐 장기 집권 20년 집권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대권 주자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에서 이런 공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되죠. 배경은 뭐냐면 지난해 조기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 초기 취임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지금 지리멸렬한 야권, 특히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해서는 대선 주자가 없어졌던 거예요. 당시 홍준표 대표도 패배, 안철수 후보는 이건 깜짝 놀랄 일로 3위로 패배 뭐 이러다 보니까 야권은 지금 대권 주자가 이제 다 사라진 상황에서
여권은 아주 이 기라성 같은 대권 주자가 많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꺾이는 과정을 보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의 인생무상이라는 말도 정말 와닿는데 예측처럼 되지 않고 돌발 변수가 막 터져 나오는데 저는 그럼 김은 또 누구냐 이게 이제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권의 대권 주자가 다 꺾이는 게 아니라 또 어부지리로 반대급부를 얻는 인물도 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는 효과를 봤죠. 그럼 지금 또 하나를 사설정보지 만드는 소설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럼 안, 이, 박, 김에다가 또 이를 또 하나 붙여야 돼요. 그러면 대권 주자 누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기획자가 없는 음모론이다. 네. 이런 그랜드 프로그램에 기획자가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소나기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흥미의 소재는 될 수 있으나 네. 이것을 팩트로 우리가 믿으면 큰일 날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이야기부터 해서 대권 주자들 뭐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전국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또 다음에 다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